저는 9호선 등촌역 부근에 있는 네.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아파트 매도 여부와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고 계신 집인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걸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 네네. 가치 좋으면 계속해서 좀 거주해도 되는 것인지 네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등촌역 근처에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아파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으로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 롯데캐슬 우리 아파트는 일단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 흐름.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흐름 속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이 아파트의 입지 여건들, 입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순입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늘 제 방송이나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흐름은 이미 제가 19년, 20년대부터 머지않아 꺾이니까 사지 말라고 했듯이 꺾였다가 반등했다가 이게 내가 다시 떨어진다고 해갖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그 세미나를 설명하면서 그 많은 상황들을 다 짐작해 보았었을 때 이 하락은 올 상반기 내내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고 다시 올 하반기는 반등이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시점부터 반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역시 내년에 가면은 다시 한번 꺾여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반등다운 반등 없이 저점 부근까지 앞으로 3, 4년간에 걸쳐서 밀고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최고점을 찍고 내리막 흐름 속에서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리막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이 흐름에서 벗어난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이 흐름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다 하향 쪽인데 자기 혼자만 상향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흐름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미 벌써 최고 꼭지점인 21년 되기 전에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지금은 그래도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은 반등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마다 반등의 정도가 이 강도가 거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21년은 최고점 가까이까지 반등을 하고 떨어졌는데 등촌역 쪽이나 이런 주변에서는 이 정도 반등이 못 되고 반등다운 반등이 별로 못 이뤄놓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지금은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살짝 위에 있는 수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은. 근데 이걸 예상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올 하반기쯤 가면은 이 최저점 22년 이 최저점을 가까이 가거나 갱신할 확률이 높다. 그게.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내렸다 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때 그래 여기 올라갈 때는 그나마 좀 팔고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파는 시기는 요때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 최고점 21년도 가기 전에 여기가 매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지점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 팔 수가 있었던 시점이고 지금은 팔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가격을 낮추더라도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벗어나 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어떤 부동산 자산 운영이
거의 어렵다. 어쨌든 흐름으로 보면은 벌써 매도했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 두 번째, 입지 여건으로 봤었을 때 이 지역은 자 물론 덩촌역 주변으로 해서 기본적인 뭐 시장도 있고 뭐 아이들 키우는 어떤 학교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생활하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역까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다. 그 반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런 여건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냥 요걸 사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요 생활 근거지가 여기로서는 괜찮겠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위주다. 곧 실수요자 위주의 아파트지 투자 수요 위주의 아파트는 결코 아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가치로 본다면은 입지 여건으로 봤었을 때 서울 안에서 보면은 뭐 중하 정도 뭐 이런 정도 지역이다.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네. 가격도 역시 그런 정도 형성이 되겠죠. 30평대 기준으로 중 정도 되면은 뭐 한 13억, 15억. 네. 그다음 상 이상이라면 20억 이상. 하라면은 10억 정도 본다면은 그러면 요 지역의 힘으로 봤었을 때 30평대는 뭐 한 11, 2억에서 13억, 14억 요 가운데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건이 네.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 장점으로 봤었을 때 얘가 재개발을 했죠. 네네. 예. 이런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불에 이미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기 전에는 미래의 새 집으로 바뀐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네.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투자 가치로서의 장점은 크게 없다. 다만 새 집이잖아요. 네. 새 집이고 새 집인 만큼 주차 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소유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을 것이다. 요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네네. 그럼 그 내용만 딱 나눠서 봤을 때 1번 흐름상 이거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2번 네. 입지여건 물론 나중에 얘기는 달라요. 적어도 1, 2년, 2, 3년 뒤까지 내다봤었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10년 뒤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 입지 여건으로 봤었을 때 서울시 전체에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입지 여건은 정말 뭐 서울에서 특출나다. 중상 이 부위에 들어가기 힘든다. 중하 그 사이쯤 되어 보인다. 네. 자, 그걸 보더라도 많은 투자 수요가 덤비기는 힘들겠구나. 실수요자 위주로 덤비겠구나. 셋째, 아파트를 봤더니 새 집이라는 거. 이 새 집은 앞으로도 물론 세월이 이제 5년, 10년 가다 보면 이제 새 집에서 사라질 텐데 가면 갈수록 현재는 아직까지 이 부근에서 새 집의 장점을 갖고 있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선호도가 조금 높은 정도. 자,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30%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뭐 한 25% 정도 떨어진다든가 요런 차이가 기대되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지. 이 아파트가 앞으로 1, 2년, 2, 3년 있으면서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그때 팔면 좋고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가치로만 딱 보고 이걸 갖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벌써 매도했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매도가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되셨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